교통국장님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네. 교통국장님은 제가 일단 감사하다는 인사 말씀도 드리겠습니다. 제가 제안했던 정책인데 우리 교통약자의 맞춤형 이동 지원 서비스로 우리 장애인 바우처 콜택시 제도를 적극 시행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이 제도가 사실은 전국 최초의 제도라서 사실 시행하시는데 좀 처음에는 부담이 되셨을 텐데 시행해 보시니까 어떻습니까? 그 효과가? 평소 의원님이 그 교통약자에 대한 그 의지와 생각에 도움을 받아서 저희들도 잘 해서 앞으로 크게 교통약자들한테 도움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성과를 조금 더 정확하게 말씀을 드릴게요. 우리 교통국장님이 아시고 계시는 게 중요할 것 같아서 이게 지금 우리가 8개월간의 시범 사업을 거쳐서 지난 4월 20일부터 본격 시행되지 않았습니까? 예. 예, 일단 영업용 콜택시 1290대를 투입을 했습니다. 예, 그렇게 해서 우리가 바우처 제도, 그러니까 교통요금을 지원하는 그런 형태로 지금 특별 교통수단을 제공을 하고 있단 말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예, 그렇게 해서 시행 6개월 만에 하루에 이 장애인 바우처 콜택시 이용 건수가 지금 950건이 넘었습니다. 이걸 계산을 해보면 우리가 두리발 있지 않습니까? 예. 예, 두리발 134대를 정차한 효과가 있습니다. 그냥 34대가 아니고 134대요. 예, 그러다가 보니까 이제 이 효과를 제가 말씀을 드리면 지난번 두리발이 부족해서 늘 우리 그 교통약자들의 이동권 지원에 대한 요구 집회 시위가 끊이지 않았지 않습니까? 예, 이런 민원들이 완전히 해결이 됐습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서비스 질도 좋아졌고 그 다음에 차량이 부족해서 이용 대상에서 제외됐던 발달장애인 다 이 대상에 포함을 했어요. 서비스가 대폭 확대된 거죠. 예. 그리고 또 하나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건데 기존의 영업용 택시를 활용을 하다 보니까 어떻습니까? 차량 구입비가 없겠죠. 네. 예, 거기다가 다른 유지 관리비가 없습니다. 오로지 서비스 지원에만 비용이 들어가거든요. 그러다가 보니까 지금 우리가 지난해 13억 8천만 원으로 우리가 8개월을 운영을 했는데 지금 두리발 운영하고 비교를 해서 보면은 연간 30억 이상의 예산 절감 효과가 있습니다. 엄청난 거죠. 예. 거기다가 또 일반 택시를 활용을 하다 보니까 우리 그 지역 경제 활성화도 됩니다. 일반 택시 업계가 활성화가 되니까요. 지금까지 세보시니까 어떻습니까? 더 하나로 몇 마리 새를 잡았습니까? 예, 일석오조. 예. 예. 의원님 칭찬해 주시면 감사합니다. 저희들 시장님도 늘 그 서민들 어려움을 해소하자는 그런 취지에서 저희들도 교통약자에 대한 교통정책을 앞으로도 끊임없이 잘 해나가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제도는 전국에서도 관심의 대상이 되고 있습니다. 장애인들뿐만이 아니라 전국의 그 행정가들이 서울시 박원순 시장도 직접 지시를 했다고 합니다. 부산시에 있는 장애인 교통정책에 대해서 잘 알아보라. 예, 이렇게 직접 지시를 했다고 합니다. 실제 공무원들이 전화도 하고 방문도 했고요. 우리 부산시를. 그래서 지금 우리 그 부산에 살고 있는 중증장애인들을 대신해서 본 의원이 정말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교통약자 이동 지원 문제는 이렇게 이제 해결이 됐습니다. 아직 저상버스라는 숙제가 남아있기는 하지만 특별교통수단이 이렇게 해결이 됐습니다. 그런데 이제 한 가지 우리 교통국이 정말 또 고민을 해야 될 부분이 남았습니다. 그게 바로 안전에 관한 문제인데요. 바로 며칠 전입니다. 지난 금요일 저녁 6시 20분 우리 예결 그 회의가 끝난 바로 직후인데 바로 여기 시청역에서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끔찍한 일이 있었는데 알고 계십니까? 예, 잘 알고 있습니다. 어떤 일입니까? 그 투신 사고로 해서 한 분이 38세대 남자분이 한 분 사망한 사건입니다. 예, 이분이 얼마나 세게 뛰어들었는지요. 차량의 그 전면에 있는 유리창이 박살이 났답니다. 기관사는 얼마나 놀랬겠습니까? 그렇죠? 네. 그런데 지금 바로 그 전날 12월 5일에도 동원역에서 있었고요. 그리고 11월 27일에도 목골역에서 투신이 있었습니다. 이분들은 지금 현재 중태입니다. 예, 아직은 우리와 함께 숨쉬고 계십니다. 예. 그래서 이런 사고들 때문에 사실은 본 의원이 그 2011년도 시정질문에서도 요구를 했고, 그리고 바로 지난해 5월에도 그 5분 발언을 통해서 이런 투신을 막을 수 있는, 투신뿐만이 아니고 승강장 추락사고, 사망사고를 막을 수 있는 가장 유일하고도 확실한 방법으로 스크린도어 설치를 촉구를 했었거든요. 알고 계십니까? 네, 잘 알고 있습니다. 예. 그런데도 불구하고
어쨌든 지금 뭐 스크린도어가 어느 정도 설치가 되고 있기는 하지만 2010년부터 2013년 지금까지 4년에 걸쳐서 성강산 추락 사고가 총 몇 건인지는 아십니까? 지금 저희들 일단 네. 지난주에 목요일날 동원역 사건, 네. 그다음에 금요일날 시청역 사건, 네. 뭐 어떻게 됐든 저희들 안타깝게 생각하고요. 네. 그래서 연평균 한 11건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네. 뭐 해마다 저희들이 금년도도 많은 편은 아니지만은 네. 평균적으로 한 11건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릴게요. 4년 동안 42명이 일단은 승강 추락 사고가 있었고요. 예, 그 중에 23분이 돌아가셨습니다. 19분은 중상을 입었습니다. 네. 예, 올해도 지금 9번째 사고였고요. 그 중에 4명이, 4분이 돌아가셨습니다.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예. 이게 이제, 그렇습니다. 한 분의 목숨도 사실은, 시가 안전장치를 마련하지 못해서 일어난 일이라면 이게 시의 책임 아니겠습니까? 네, 저희들도 안타깝게 생각하고 예. 의원님들 강조하듯이 예. 그 보행 안전에 대해서 더 노력하겠습니다. 예, 이걸 그냥 안전에 대해서 노력하시는 게 아니고 구체적인 노력을 하셔야 되고 저는 확실한 방법을 제안을 했습니다. 제시를 했습니다. 스크린도어 설치거든요. 네, 우리가 좋은 예가 있지 않습니까? 서울시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1년에 35명에서 50명이 추락 사망을 했었는데 지금 11월 전격 투입을 해가지고 3년 만에 265개 역을 완료를 했단 말입니다. 265개역이면 어마어마한 숫자입니다. 예산은 4,300억이 넘었거든요. 그 3년 동안 국비 없이 11월 전격 투입을 해서 설치를 했고 그 이후로 정말 마음 먹고 스크린도어를 태워넘는 사람 말고는 사망사고가 없습니다. 예. 그래서 교통약자에 대한 시책의 앞에서 저희들 네. 칭찬해 주신 네. 발판을 삼아서 네. 제가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네. 저희들도 이게 PSD 이 설치 관계에 대해서 의원님 네. 지적해 주시고 난부터 네. 특별히 관심을 가지고 10년도부터 저희들이 네. 2010년부터 그 총 891억을 투입해서 전체 108개 역 중에 54개 역은 완료를 했고요. 네. 그 다음에 13년 22개 역을 착공을 해서 네. 내년 상반기 중에 다 준공할 예정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런데 예. 제가 걱정을 하는 부분이 어디냐면 지금 어쨌든 제가 시정 질의를 할 당시에 71개역이 설치가 안 되어 있었는데 그 중에 10개를 민자로 설치하고 그 다음에 올해까지 22개까지 해서 총 39개 설치를 해서 지금 남아있는 민자 빼고 39개 설치해서 남아있는 건 31개. 그동안 많이 하셨습니다. 당연히 많이 하셨는데 그런데 지금 국장님은 뭐 이렇게 우리가 재원을 투입해서 설치를 했다라고 하시는데 그 재원 누가 투입했습니까? 교통공사가 하지 않았습니까? 재원은 직접적인 투입은 교통공사에도 전부 우리 시에서 관심을 안 가지면 그렇게 할 수는 없다. 어렵겠죠. 아, 그러면 제가 조금 안심이 되는데 제가 말씀드릴게 이렇게 해도 되는지요? 예. 교통공사한테 계획을 받았습니다. 남아있는 역 어떻게 할 거냐 했더니 14년, 15년, 16년 해서 완료하겠다. 그게 드는 예산은 448억이다. 예. 448억, 32개역에 448억인데 근데 교통공사 보니까 올해 지금 22개 한다고 305억을 썼는데 그 중에 140억이 채무부담입니다. 요거 14년에 갚아야 되거든요. 예. 그리고 또 교통공사 어떻습니까? 우리 지난해 대티역 화재 사고 많이 놀랬지 않습니까? 그 이후로도 지금 노 차량 내지는 뭐 어떤 설비 뭐 이런 부분 때문에 지금 계속적으로 돈이 들어가야 되는 그런 사고들이 지금 많이 나고 있지 않습니까? 계속 돈이 들어가야 된다 그렇죠? 그게 이제 계산을 해보니까 차량 교체 노 설비 이렇게 정비 이래서 한 지금 1,000억 정도가 중장기 계획에 들어가야 됩니다. 이런 상황에서 교통공사가 지금 제 생각에는 교통공사 자체가 스크린도어 설치에 투입할 예산은 없다고 보고요. 예. 근데 방금 국장님이 이런 말씀 하시지 않습니까? 우리 국이 관심을 갖지 않으면 교통공사가 할 수 없는 일이다. 그래서 교통국이, 충분히 관심을 가지겠다라는 말씀인데 직접 지원은 못해도 제가 이렇게 해석을 해도 되겠습니까? 우리 교통국이 교통공사에 적자분을 보전을 해주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거 이거 스크린도어 쓰는데 좀, 만드는데 좀 땡겨서도 되겠습니까? 제가 그러면 갚아주실랍니까?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 말씀 이전에 네. 시민의 생명을 위협하는 안전사업은 무엇보다도 우선하고 네네.
다르게 해야 된다고 네. 생각은 합니다. 네네. 그렇지만 아시다시피 지금 시 네. 재정 사정상 네. 단계적으로 할 수밖에 없는 그 점을 이해해 주시고요. 네. 다만 시 의지와 노력이 있다는 사항은 단적인 예를 제가 하나 들면은 네. 지난 토요일 날도 제가 지금 국회에 가서 네. 기재부 관계자를 만나고 왔습니다. 이게 지금 우리 국비 확보하느라고 지금 몇 년째 그러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은 지금 국토부 움직이고 예산에서 있습니까? 일단 150억이 통과됐습니다. 아, 반영이 그렇습니까? 되었습니다. 예. 기재부에서 과연 그걸 소화해 줄 것인지 그게 문제지. 네. 그만큼 시의 의지와 네. 관심을 가지고 열심히 노력하고 있다는 말씀을 네네. 드리고 싶습니다. 그런데 그때 국회에서는 통과됐는데 기재부 지난해에도 같은 상황이었던 것 같은데요. 지난해까지는 상임위까지는 통과 안 됐는 줄 알고 안 있습니다. 됐습니까? 일단은 이 사항이 네. 전국적인 사항이고 네. 6개 광역시하고 특별시 서울시는 이제 다 완료가 됐으니까 네. 저희들 같이 함께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만 결론은 두고 봐야 되겠습니다만 네. 저희들 그 보행자 환경에 대해 약자의 보행 환경에 대해서는 이거는 약자만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예, 지금. 맞습니다. 일반 시민도 예, 포함됩니다. 예. 예, 그리고 지금 우리 국장님이 충분히 저는 공감을 하셨다라고 보고요. 필요성에 대해서. 그리고 국장님이 말씀하시는 어조에서 충분히 노력을 하고 계신다라고 제가 확신을 해도 되겠습니까? 예, 앞으로 더 노력하겠습니다. 예, 구체적으로 노력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예.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그럼 기획재정관님 다시 좀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예. 예, 재정관님. 예, 주말 잘 보내셨습니까? 예, 기획재정관입니다. 예, 잘 보냈습니다. 예, 지난 금요일에 이어서 주민참여 예산 제도에 대해서 조금 제가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올해 보니까 지금 올해가 두 번째 해 아닙니까? 그렇죠? 예, 맞습니다. 예. 지난해보다는 성과 면에 있어서는, 일단 양적인 면에 있어서는 지금 많이, 좋아졌습니다. 성과가 좋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예, 몇 건 접수가 됐습니까, 올해? 올해 접수된 거는 87건. 네. 했고, 시민, 한 건이 73건입니다. 네, 우리 시 사업이 73건. 예, 그 차이가 이제 구군 사업 14건을 제외했고. 예. 그 73건을 심의를 해서 23건을 반영을 했습니다. 네네. 반영 예산은 457억 원이 되겠습니다. 457억. 예. 지난해 16건에 198억에 비하면, 예. 일단 양적인 면에서는 굉장히 좋아졌습니다. 예, 2배 이상 늘었습니다. 예. 제가, 주민 참여 예산 어떤 부분이 반영이 되었나 해서 그 내역을 제가 좀 살펴봤거든요. 예. 주민 참여 예산안인데 예산안이 아니고 의견서라는 하나 붙었더라고요. 예, 의견서. 예. 의견서 11페이지에 보면은 지금 우리가 73건 심의안 중에 수용 가능하다라는 43건의 사업이 일단 열거가 되어 있고 그게 보면은 예산이 필요하다라고 해서 반영된 사업들도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23건. 예, 되어 있습니다. 방금 제가 11페이지를 복사를 해서 갖다 드렸거든요. 받으셨죠? 예, 받았습니다. 예. 근데 그게 보면 제가 조금 의아해서 여쭤보는 건데 우리 주민참여 예산의 목적이 취지가 뭡니까? 주민참여 예산 제도의 취지는 네. 예산의 편성과 네. 특히 편성 과정에 네. 어떤 주민의 의견을 수렴해서 네. 주민이 원하는 그런 사업들이 시행될 수 있도록 하는 게 네. 주민참여 예산의 취지가 되겠습니다. 그렇죠. 주민의 필요에 맞는. 예. 그리고 또 저는 여기에 한 가지를 좀 덧붙이고 싶은 게 주민들의 참신한 아이디어도 우리가 또 얻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예. 그렇죠. 예, 그런 부수적인 예. 효과도 있을 수가 있겠습니다. 예. 그래서 저는 그런 부분을 한번 이 43건 수용 가능한 사업 그 안에서도 특히 23건 반영된 사업에 그런 부분이 있는가 싶어서 이렇게 쭉 봤더니 보니까 도로 확충 내지는 도로망 구축 이게 5건이 있는데 요것만 해도 248억이나 되더라고요. 예. 맞습니다. 예. 그리고 또 40억 이상 되는 사업을 찾아봤더니 그것도 지금 보니까 5건 이상이 되고 30억 이상은 더 많고 예. 지금 그래서 보니까 이 주민참여 예산 우리 아까 말씀하셨죠? 457억. 예. 그 중에 3분의 2
거의 한 4분의 3 정도가 대형 투자 사업에 해당되거든요. 예.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이 부분은 네. 이제 뭐 의원님 말씀하시는 그런 이제 도로라든지 이런 투자 네. 사업도 있고 네. 또 뭐 작은 또 예, 있습니다. 뭐 3천만 원짜리도 있고 1억짜리도 있긴 합니다. 예. 네네. 하지만은 이제 그 부분이 많은 이유가 네. 아마 그 다수의 주민들이 그런 사업을 원해서 그렇게 되지 않았나. 그런데 이 절차가 우리가 1월에서 7월 사이에 열려진 시민으로부터 우리가 제안서를 받지 않습니까? 예, 받았습니다. 예, 그리고 8월까지 우리가 그 실구 부서에서 일단 1차 검토를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그 70명으로 구성된 주민참여예산위원들이 각 분과별로 심의를 하지 않습니까? 예, 그렇게. 예. 그랬는데 87건 올라왔는데 이 다수의 주민들이 얼마나 똘똘 뭉쳤길래 이런 50억, 100억짜리 예산이 접수가 돼가지고 이렇게 반영이 됩니까? 그리고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면은 이런 예산들은 있죠. 예를 들어 충무로 확장 공사라든가 뭐 점포대로 확장이라든가 감천항에서 다대포 연결도로라든가 강변대로 확장이라든가 이런 부분 거제도로 뭐 이런 부분들은 주민 참여 예산이 아니어도 우리는 이미 하고 있는 사업들이란 말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하고 있는 사업들도 있고 네. 또 네. 우리가 계획이 서 있는 사업도 있습니다. 우리 아마 네. 의원님 말씀하시는 이제 하시려고 하는 내용도 네. 이런 뭐 그런 사업들은 꼭 굳이 주민 참여 사업 예산 네. 제도의 형식을 비르지 않더라도 시가 자체적으로 할 수 있지 않느냐. 그런 말씀도 되고 예.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제가 받은 느낌은 뭐냐면은 혹시 이거 반영 미반영을 가르는 잣대가 우리 시가 기왕에 하고 있는 사업 패키지에 맞으면 반영이 되고 저는 좀 그런 느낌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재정관님. 뭐 그런 꼭은 아니지만 아닙니다. 아닌 꼭은 게 아니지만 예 많은 부분이 예 이제 참여하시는 위원들이 네네 또 구군에서 추천된 한 분들도 분들, 있습니다. 네. 그 각 구에서 한 명씩 16분이잖아요. 있고 그런 분들이 아마 그런 사업들을 건의를 했을 것 같고 일반 시민이 35분이 참여하거든요. 예, 시민공모에서 들어온 분이 30명. 네.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또 기관 단체에서 또 추천하신 분들도 있고, 예, 전문가들도 있고. 예, 전문가 8명 그렇습니다. 네네. 이렇게 다양한 분들이 모였는데, 어떻게 이렇게 대규모 투자 사업 위주로, 꼭이라고는 할 수 없지만, 거의 위주로 이렇게 이게 주민참여 예산이 짜여질 때, 과연 주민참여 예산의 원래의 취지가 살아날까? 저는 그게 걱정이 되고요. 그리고, 우리 지금 주민참여 예산제 운영에 대한 예산이 8,522억인가요? 사실 지난해보다 대폭 증액됐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지난 금요일에 제가 질의를 드렸는데. 8,800만 원입니다. 예? 예, 죄송합니다. 제가 이 예산안을 심의를 하다 보니까 억이 입에 붙어가지고. 예. 예, 8,522만 원? 8,870만 원. 8,870만 원. 예. 그때 심의할 때보다 더 많은 것 같은데, 그때 8,522만 원. 22만 원. 그게 예. 그 업무 추진비 차입니다. 업무 그렇습니까? 추진비가, 예. 사배산에는 알겠습니다. 그럼 제가 알고 있던 것보다도 더 늘어났네요? 그렇습니다. 예. 근데 그 이유를 그때 재정관님이 예산학교라든가 주민참여 예산제를 좀 더 정확하고 좀 더 실효성 있게 운영하기 위한 준비를 하기 위한 예산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네, 맞습니다. 예, 그래서 사실 이 예산학교 같은 경우에는 우리 그 시의 지금 조례 17조에도 지금 명시가 되어 있는 제도인데 이 예산학교가 정말 활성화돼서 사실은 시민이 어떤 그 뭐라고 그럴까요? 이 예산에 대한 부분, 특히 예산을 편성하는 데 있어서 행정 절차에 대한 부분을 좀 잘 알고 그리고 특히 이 주민참여 예산 제도에 어떻게 참여할 수 있을지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이렇게 잘 안다면 이런 대규모 투자 사업 위주의 주민참여 예산이 아니라 제가 말씀드린 대로 참신한 아이디어 그리고 지역 현장에서의 정말 생활 밀착형 어떤 욕구 이런 것들이 반영이 될 수 있지 않겠나. 예. 이제 의원님 말씀대로 이게 이제 두 번째 올해 이제 2년차다 보니까 아직은 조금 더 이제 발전이 돼야 될 부분이 있는 것이 이제 좀 전에 의원님 말씀하신 그런 부분도 있고 해서 우리가 뭐 내년도부터는 또 내년 이후부터는 어떤 이제 주민 제한 사업 내에서
이런 이제 좀 큰 사업들, 뭐, 예산이 많이 들어가는 그런 사업들을 하고, 어떤 예산의 그 실링을 정해서 소규모 사업들, 그런 얼마 정도, 그렇게 해서 한번, 얼마 정도는 이제 소규모 주민제한 사업에 예산을 투입한다는, 뭐 이런. 그런데 이제 재정관님, 어쩌면 또 그 부분이 지금 어떻게 보면은 소규모 사업에 대한 몫을 지어주는 것처럼도 될지 모르지만, 또 어떻게 보면 그게 또 한계를 두는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런 실링을 주는 것보다 원칙 자체를 일단은, 주민의, 그야말로 주민 스스로의 제안에 대한 부분을 우선 한다라는 걸 좀 원칙으로 주시면 좋겠고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주민이 이 예산을 정말 그 우리 시의 행정에 맞는 그리고 현실 가능한 예산을 제안할 수 있는 역량을 좀 키우는 게 필요하다라고 보고 그리고 또 사실 뭐 전문 교수님들이 참여하시기도 하지만 이분들이 행정 절차는 잘 모를 수 있습니다. 어떤 재정적인 부분. 뭐 투용자 심사라든가 이런 걸 거쳐야 되는 사업들도 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예, 그러다가 보면 그분들이 제안한 사업들이 필요한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반영이 되지 않을 수도 있거든요. 예, 그래서 그런 행정 절차, 재정 절차 이런 부분에 대한 교육들이 예산학교에서 좀 이루어졌으면 좋겠다 싶고. 예, 맞습니다. 예,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제가 제안을 드리자면 기왕의 예산학교이니만큼 우리 지방재정법에 의해서 성인지 예산도 지금 시행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예, 하고 있습니다. 예, 이 예산학교에서 성인지 예산에 대한 부분도 시민들을 대상으로 좀 교육을 해주면 좋겠다. 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느냐면은 사실 주민 참여 예산은 참여가 아니고 권리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예, 주민이 스스로의 예산을 스스로 편성할 수 있고 시정에 관여할 수 있는 권리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성인지 예산도 마찬가지거든요. 여성과 남성의 권리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예산학교에서 시민을 대상으로 성인지 예산도 같이 좀 교육을 해주면 좋겠다라고 제가 부탁을 드립니다. 과목의 그 예산제도 전반에 대한 기본적인 예산제도에 대한 그 수업 시간이 있습니다. 만일에 확인을 해보고 없으면은 그 성인지 예산제도에 대해서 안내를 하는 그런 시간을 만들도록 그런데 저는 왜 그 말씀드리는 예산학교라는 이름 하나에다가 그런 다양한 어떤 내용들을 넣어주시면 한 곳에서 이게 다 해결이 되지 않습니까? 잘하겠습니다. 제가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내년 7월 2일이면은 저는 임기가 끝나서 그야말로 시민의 자리에서 주민참여 예산제 제가 적극 참여할 건데 필요한 예산 제가 적극 올리겠습니다. 반영해 주십시오. 잘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정말 너무 수고 많으시고 우리 고마우신 행정부시장님 잠깐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준비하고 있습니다. 부시장님, 인권위원장님으로 우리 만날 때 제가 정말 감사를 많이 드렸습니다. 고맙습니다. 그리고 특히 올해 창행과를 만들어 주셔서 또 감사드립니다. 제가 오늘 행정부시장님을 모실 때 사실은 많이 망설였습니다. 이 문제를 어느 분한테 의논을 드리면 좋을까라고 망설이다가 제가 결론적으로 이 문제는 그냥 어떤 실무적인 부분보다도 가장 최고 결정을 하실 수 있는 분한테 의논을 드려야 되겠다 싶어서 부시장님 모셨습니다. 다름이 아니고요. 바로 우리 복지직 공무원에 대한 문제입니다. 우리가 올 초에 복지 담당 공무원들 전국에서 연이어서 자살을 하는 바람에 사실은 우리 복지 담당 인력들이 굉장히 우울한 한 해를 시작을 했습니다. 그건 알고 계시죠?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우리 부산에서도 혹여 그런 일이 일어날까봐 걱정이 돼서 지난 7월 달에 5분 발언도 했습니다. 그리고 그때 제가 우리 복지 담당 공무원의 인력 확충, 특히 전문직 확충,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시 차원에서 계획을 세워달라고 요청을 드렸는데 혹시 그 발언 이후에 뭔가 시에서 계획을 하시거나 준비를 하시는 부분이 있습니까? 사회복지직 공무원 확충 문제는 박근혜 정부가 그 새롭게 출범 후에 하면서 소방 인력, 경찰 인력 그리고 실제 소요가 많이 되는 사회복지직 인력 적응 계획을 수립했고 그 일환으로 저희 시에서도 사회복지직 인력을 늘리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2014년까지는 제가 갑자기 숫자가 생각이 안 나는데 일단 그 신규를 포함해서 500명 이상을 늘리는 걸로 되어 있고 그 중에 신규가 300명이 포함되어 있고 또 지난 7월에 행안부, 그 안행부죠? 안행부 지침이 바뀌어서 출산 육아
그 휴가 부분을 100%로 인정을 해서 43명이 더 충원이 되고, 그리고 또 얼마 전에 또 국민 맞춤형 지역 서비스 전달 체계 개선이라 해서 또 103명이 충원이 됩니다. 예, 그런데 이 인력들이 어디에 투입이 되냐면 다 구군 내지는 동 주민센터 현장에 투입이 되거든요. 예, 그런데 실제 그 현장에서의 그 일선 업무 현장에서의 그 업무 과부하는 지금 이 정도로 해결이 되기는 사실 어렵습니다. 예. 그리고 올해 우리 사회복지 부문 분야별 재정 그 배분에 있어서 보건복지 분야가 얼마를 차지하는지 아십니까? 예, 저희 예산의 34% 정도. 그렇죠. 2조 8,553원입니다. 예. 차지하는데 이 예산을 지금 사회복지 인력이 우리 담당 공무원이 지금 전체 공무원의 한 15% 수준? 예. 그 정도 인력이 지금 34%의 예산을 지금 집행을 하고 있거든요. 예, 그러다가 우리 그 과부하가 얼마나 심각하겠습니까, 그렇죠? 예, 잘 알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중요한 것은 일단은 절대적으로 인력이 부족하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중요한 것은 사회복지 업무가 전문성을 굉장히 요구하는 업무입니다. 전문적 확충이 필요하다라는 것이고, 그 다음에 또 제가 이렇게 시의 조직을 쭉 봤더니 복지 전문직으로 5급 이상 관리직에 있는 인력이 많이 부족합니다. 예. 그래서 이 세 가지 부분, 첫째는 인력 확충, 예, 절대적인 인력 확충, 두 번째는 전문직 확충, 예, 복지직 전문직 확충, 그 다음 세 번째는 복지 전문직으로 관리직에 배치하는 것. 예, 이 세 가지에 대해서 시에서 반드시 계획을 세워주셔야 되고요. 왜 이게 지금 급하냐면 지금 우리가 내년 10월부터는 지금까지는 기초생활수급 기준으로 모든 어떤 생활보장 급여가 지급이 됐었는데 내년 10월부터는 개별 급여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업무는 정말 이건 뭐 어떻게 가늠을 할 수가 없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반드시 구체적인 계획을 세워주셔야 되고, 그 다음에 또 덧붙여서 지금 정부가 하고 있는 인력 확충은 거의가 구군이나 동주민센터 위주로 가고 있습니다. 우리 부시장님께서는 시청 차원에서 인력 확충, 전문직 확충도 고민을 하셔야 됩니다. 예. 예. 어떻습니까? 시 차원에서 뭔가 좀 구체적으로 계획을 세우시고, 내년 1월 곧 얼마 남지 않았는데 그때 우리 조직 개편 있지 않습니까? 예. 그때 뭔가 조금 가시적인 부분을 좀 제가 알 수 있겠습니까? 예, 일단 여기서 몇 명을 더 늘리고 확충하고 문제는 바로 약속은 드릴 수는 없고요. 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절대인력 부족, 전문직 확충, 또 5급 이상 정책길 정에 관여할 수 있는 5급 이상 관리직이 좀 더 많이 늘어났으면 좋겠다는 세 가지 말씀을 제가 잘 들었습니다. 예. 참고로 제가 말씀을 드리면 전문직 배치 비율이 우리 부산시청의 경우 다른 부서의 전문직 배치 비율이 평균 62%인데 사회복지 관련 부서의 평균이 24.5%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참고를 해주십시오. 사회복지의 특성하고 그다음에 사실 수요가 공급을 창출하게 되어 있습니다. 사회복지 공급에 대한 요구가 늘어나면은 저절로 늘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다만 이제 그 시기 문제를 좀 더 당겨달라는 말씀인데, 그거는 우리 조직부서, 인력관리부서, 또 우리 복지건강국과 협의해서 의원님 말씀이 좀 많이 반영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노력 정도가 아니고 좀 약속을 해주셔야 됩니다. 지금 많이 급한 일이고요. 내년 10월에 저는 많이 걱정이 됩니다. 또 어떤 상황이 일어날지 걱정이 되고, 그래서 그냥 이거는 복지 업무가 아니고요. 제가 행정부시장께 말씀드리는 건 조직관리, 인력관리에 대한 부분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을 정말 결정하실 수 있는 우리 부시장님께 제가 부탁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덧붙여서 지금 공무원도 문제지만 사실은 사회복지 현장에서 일을 하고 있는 우리 사회복지사들 처우 개선 부분도 좀 적극 고민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행정부시장님. 제가 내년 1월 조금 기대를 해보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제가 조금 간단하게 이제 결론을 하는 의미에서 우리 창조도시 본부장님 아까 이어서 됐어. 본부장님.
예, 부부장님. 예. 아까 그 단위 사업 때문에 단위 사업을 했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예. 어쨌든 이 사업을 예. 완료하셨다라고 그 하나하나 세부 사업 하나를 완료하셨다라고 분명히 홈페이지에도 올라가 있고 답변하셨거든요. 예. 예. 그런데 제가 말씀드릴게요. 저는 걱정이 되는 부분이 뭐냐면은요, 우리가 마스터 플랜이라는 건 큰 그림을 그려놓고 그거 방향을 잡아가는 거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근데 첫 단추부터 이게 지금 어긋나고 있다는 느낌이 들고, 예. 그렇게 가다가 보면 우리 2020년에 강동권 창조도시의 모습이 도저히 이건 오리무중이란 말입니다. 더군다나 국비확보라든가 재원확보도 지금 안 된 상태란 말입니다. 그래서 지금 자칫하면은 시민들로부터 이거 용도삼이라는 말 듣습니다. 그리고 시가 거짓말했다라는 말도 들을 수 있습니다. 예, 제가 결론을 내리겠습니다. 우리 강동권 창조도시 사업 말씀하셨듯이 우리 도시 균형 발전을 위해서 아주 중요한 사업이지 않습니까? 예. 또 서부산권 사람들의 그분들도 시민들인데 그분들의 삶의 질과 관계되는 굉장히 중요한 문제이지 않습니까? 예. 예, 이 마스터 플랜 우리가 그냥 세운 거 아니거든요. 예. 정밀히 분석하셔가지고요. 예. 어떤 부분 과감히 수정해야 될 부분은 수정하시고 예. 정말 국비 부분 정말 절실하게 노력해 주셔야 합니다. 예. 예. 그리고 우리 시민들에게 한 약속 지키셔야 합니다. 예. 그거 제가 부탁드립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예. 그래도 되겠습니까? 예. 예. 제가 답변을 예. 좀 노력하겠다는 답변 조금만 드려도 되겠습니까? 예. 조금 간단하게 마무리해 주십시오. 예. 그래도 의원님 염려하시는 점 저희들도 더 많은 그 고민과 노력을 또 하겠습니다. 아까 지적하신 대로 마스터 플랜 그거는 이제 나와 있는 계획들이 구상 사업입니다. 그래서 아마 지적하신 대로 저희들이 실행할 때 실행 계획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좀 조정을 해서 변경되는 부분 변경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구상 사업이지만 우리가 1억 8천이나 드린 마스터 플랜이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 점을 좀 변경 내용들을 우리가 잘할 수 있도록 홍보도 하고 더 안내를. 그런데 그게 하다가 보니까 바뀌더라가 아니고 시작부터 그렇거든요. 예. 예, 어쨌든 용역 과정에 잠깐만요. 만약에 마스터 플랜이 구상 사업이고 이상적이었다면 그것도 잘못된 겁니다. 왜냐하면 용역 과정에 우리가 창조도시본부가 적극 참여하셔야죠. 예. 제가 본부장님 말씀을 잘 이해를 했고 지금 제게 주어진 시간이 지금 다 돼가지고 본부장님하고 저하고는 우리 환경녹지구에서도 인연이 깊지 않습니까? 다음에 개인적으로 만나서 맛있는 차 한잔하면서 이야기 나누십시다. 예, 잘 알겠습니다. 그래도 되겠습니까? 예. 수고하셨습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